안녕하세요. 어쩌한입니다. 오늘은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PD님이 그 유튜버 찌양님이 출연한 방송 유튜브 내용을 보고 나서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역시 체질 전문가는 한의사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살 안 찌는 체질이라 그러면 되게 부럽잖아요. 네, 뭐 찌양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식사량이 많은데 살이 잘 안 찌고 굉장히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그런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건지, 찌양 씨 체질은 어떤 상황인 건지 한의사의 관점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하는 얘기는 살 안 찌는 체질, 즉 먹었는데 안 찌는 체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식욕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식욕이 있고 먹었는데도 살 안 찌는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애초에 먹지도 않고 살 안 찌는 체질은 여러분들도 별로 안 부럽잖아요. 나도 안 부러워요.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술 먹고 싶은 거 술 다 마시고 회식 자리 다 나갔는데 근데 살이 안 찌는 게 부러운 거지. 회식 자리 나가서 깨작대고 있는데 하나도 안 먹고 있는데 살 안 찌는 건 안 부럽잖아요. 요즘 흑백 요리사 유행인데 예, 그 셰프님들 코스 요리 싹 다 매일 먹어가면서 살이 안 찐다? 와, 완전 부럽죠. 오늘은 그런 체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는 체질론으로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먹는 걸 잘 소화하지 못해서 살이 안 찌는 체질. 흔히 이제 먹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살을 잘 안 찌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소화가 돼서 잘 들어오는데 이걸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체질, 즉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체질을 두 번째 살 안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체질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 보면요. 살 안 찌는 체질인데 1 번의 경우, 즉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환자분들은 굉장히 파악하기가 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장님, 저 소화가 잘 안 돼요." 혹은 "먹은 게 다 그대로 나오고 대변을 자주 보고 저 설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한의사 입장에서 "저 살찌고 싶어요. 보약 먹고 싶어요."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딱 앉아 있으면 원장님들은 제일 먼저 아마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소화는 잘 되십니까? 혹시 설사는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설사를 많이 한다. 나는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아,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위장이랑 소화기를 좋게 만들어 줘야겠구나. 설사를 안 하게 만들어 주면 소화 흡수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이 당연히 찌겠죠.' 설사를 많이 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설사를 막아 주고 소화기가 좋게 만들어 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이 찌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약을 씁니다. 흔히 말하는 소화기 모약을 쓰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가 가민성 대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먹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냥 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먹는 양도 많고 싸는 양도 많죠. 싸는 양이 많으면 하루에 2 번, 3 번씩 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 많이 보겠어요. 밥을 먹고 나서 변을 많이 보게 된다고요. 왜? 배변 반사가 작동을 하니까. 지금 대장에 변이 차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하루 종일 먹고 있으니까. 그 차 있는 변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밥 먹자마자 변을 보니까 전형적인 과민성 대장 증후군 특징이거든요. 이분들은 과민성 대장인 게 아니라 실제로 변이 많이 생겨서 그래요. 본인은 과민성 대장이라고 착각하지만 잘 자세히 진단을 해 보면 그냥 많이 먹고 많이 싸는 것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유소년 운동선수들 보약을 지어 줄 때 아이들한테 "하루에 변 얼마나 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2 번, 3번 변을 본다고 해요. 우리는 하루에 1번 정도 보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유소년 축구 선수들 훈련 정말 많이 합니다. 많이 먹어야만 그 체력 유지가 돼요.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많이 쌀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네들은 하루에 2 번, 3번 싸는 게 정상인 겁니다. 과민성 대장인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살 안 찌는 1번 체질도 많이 먹고 많이 싸고 흡수가 잘 안 되는 것뿐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3 번, 4번 변 보는 건 당연한 거고 배변 반사 때문에 먹을 때 주로 싸고 싶은 마음이 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의사들은 보약 지을 때 1번 체질의 경우 "소화가 안 됩니다. 저는 변을 자주 봅니다. 과민성 대장 같습니다. 설사를 합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분들은 1번 체질의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다. 환자마다 상황이 심각하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 주고 설사를 막고 흡수를 돕는 약재를 쓰고 소화가 잘 되게 위장을 좋게 하게 이런 것들을 쓰면 대부분은 살찌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 치료가 잘 돼서 다이어트 해 달라고 하지만 않는다면 치료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소화 흡수나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몸이라서 살이 안 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인제 "기운이 줄줄 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첫 번째, 성격이 좀 급하고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항상 항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사시는 경향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해요. 약간 불안하다고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잠도 많이 안 자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가만히 있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하고 말도 빠르고, 뭐 저도 약간 좀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열이 많은 체질이다.' 요런 느낌이 들어요. 대부분 그분들은 여름을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몸에 열이 많이 나면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하고, 열이 나서 자다가 깬다고 하기도 하고요. 밥 먹고 나면 몸에 땀이 많이 난다. 열이 많이 나서 그런 거겠죠. 그런 식의 워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제 열이 많은 체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한약적으로 얘기하면 기운이 줄줄 샌다. 반대로 말하면 열을 내거나 혹은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열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작고 이 마른 생물체일수록, 예를 들면 뭐 동물, 쥐 같은 경우, 설치류나 작은 포유류들 같은 경우는 몸무게에 비해서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에 비해서 코끼리 같은 대형 동물들은 뭐 단열도 잘 되고 체온 유지가 되게 쉽기 때문에 몸무게에 비해서는 적게 먹습니다.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많이 먹는 거죠. 그런데 쥐나 뭐 토끼 뭐 이런 작은 생명체들은 단열도 잘 안 되고 굉장히 활발한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크고요. 에너지가 바깥으로 많이 새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돼요. 효율이 떨어지죠. 인간도 그런 체질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작은 동물들처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많이 먹어야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워딩을 하냐면 "열이 난다." 그다음에 "성격이 급하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운이 많이 없다." "항상 좀 배가 고프다." "나는 에너지가 없어." "원장님 저 기력이 약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들어보면 대부분 혈당 저하 증상이거든요. 혈당이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고 기운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 오고 집중 안 되고 단 게 먹고 싶고 또 밥이 먹고 싶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두 번째 체질이다.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타고난 거고 체질적으로 굉장히 좀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고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체질을 고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대부분은 일단은 열을 끄는 약을 한번 써 보거나 기운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전기를 채워주는 효율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약을 씁니다. 하지만 치료가 첫 번째에 비해서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PD님이 말씀하신 찌약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찌약님 같은 경우는 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많이 먹고 그다음에 많이 내보내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먹은 게 소화가 거의 안 되고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진을 해 보면 정상이고 건강한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가 느리고 그리고 장 운동이 굉장히 활발한 사람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뭘까요? 전형적인 1번 스타일의 체질인 겁니다. 음식 먹은 거를 소화를 잘 못 시키고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특히 찌양님 같은 경우는 장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밝혔거든요. 찌양님 말로는 이제 거기 방송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7 번씩 변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화장실 레버를 7번 내렸다는 건데요. 그 정도로 인제 변을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뭘까요? 찌양님의 장 운동이 굉장히 좋다는 걸 의미해요. 먹으면 그냥 쫙 계속 내리는 거예요. 계속 내리니까 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양도 가능한 거예요. 10 인분, 20 인분을 먹으려면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게 20 인분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전에 먹었던 걸 다 빨리 내보내야 내가 다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찌양님은 1번 스타일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그게 좀 남들보다 심하다. 그래서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먹방도 충분히 가능하신 거다. 두 번째는 찌양님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잘 때 굉장히 몸이 뜨겁다는 얘기를 듣는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되게 뜨겁고 열이 많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전형적으로 2번 체질의 특징이에요. 말씀드렸죠. 2번 체질들은 약간 열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음식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체온이 높을 수도 있고 체온이 높지 않더라도 열이 많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찌양님도 아마 잘 때 기초 체온이 남들보다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도 클 거고 평상시에도 열을 내는 작용이 활발해서 열이 계속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심지어 말랐기 때문에 단열도 잘 안 될 거예요. 마르면 단열이 안 되죠. 단열이 안 되면 체온 유지가 안 되죠. 체온 유지가 안 되면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찌양님이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찌양님 성격을 내가 잘 모릅니다만 저는 유튜브로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팬입니다. 예전에 후쿠오카 노점에서 라면 먹는 거 보고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저도 후쿠오카를 가서 라면을 먹고 왔어요. 찌양님 같은 경우 평상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톤도 높고 말씀도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시고 활발하고, 뭐 활발하다는 게 인제 성격적으로 활발한 뜻은 아니고 약간 좀 빠르게 말하고 급한 부분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형적인 2번 체질의 특징이에요. 약간 활발하고 빠르고 급하다? 거기에 플러스 체온도 좀 높고 열도 많이 난다? 그렇다면 찌양님은 뭘까요? 1번 체질과 2번 체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한 체질만 가져도 살이 안 쪄서 저한테 보약 먹으러 오시는데 환자들이. 그런데 찌양님 같은 경우 1 번과 2 번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하루 종일 먹어야 배가 안 고파요. 그러니까 이분은 살려고 먹는 거예요. 체질 한 가지만 가져도 제가 한 끼 먹을 때 5 공기씩 먹어야 돼서 너무 힘들고 눈치 보이고 "밥값도 너무 많이 든다."라고 저한테 하소연하시거든요. 근데 찌양님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더 심하겠죠. 2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뭐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크게 제가 많이 본 적은 없는데 찌양님은 좀 특수한 체질이겠죠. 찌양님이 사실은 아마도 안 먹으면 힘들어서 많이 드시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것이다. 우리는 먹방 하시는 분이니까 '많이 먹는 거 보여주려고 노력해서 드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인제 살 안 찌는 환자들 많이 봤기 때문에 찌양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거든요. 아마 한 서너 시간 밥을 안 먹으면 굉장히 배고플 거고 혈당 엄청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힘들 겁니다. 촬영도 힘들 거고. 이게 뭐랄까, 내가 콘텐츠를 만들려고 먹는 거긴 하지만 사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되는 거죠. 현재 다행히 찌양님은 건강 상태가 좋으시다고 하고 뭐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유명하신 인플루언서니까 건강 관리도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제넘게 한의사로서 찌양님 체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본다면 되도록이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요. 좀 나눠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장에 대한 부담이 덜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쪼끔 덜 불편할 거예요. 두 번째는 나눠서 먹으면서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식사를 자주 먹어 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의식적으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식사량을. 물론 먹으려면 찌양님 같은 체질은 20 인분도 먹겠죠, 한 자리에 앉아서. 콘텐츠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는데 사람은 많이 먹는 걸 반복하면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게 돼요. 되도록이면 에너지 소비가 좀 적은 형태로 일상생활을 짜고 그다음에 좀 나눠서 먹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쪼끔 덜 먹을 노력을 하면 좋겠다. 방송을 쉬거나 콘텐츠를 잘 안 만드는 시기에는 좀 편안하고 굉장히 좀 차분하고 좀 약간 음적인 거를 채울 수 있는 부드러운 시간을 가지시고 그 가지는 동안에는 음식을 평소보다 쪼끔 줄이고 나눠서 먹는다. 요런 식으로 몸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건강하게 먹방 크리에이터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살 안 찌는 체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굉장히 이제 부러운 체질인데 사실 누군가에게는 이게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부럽겠지만 그분들은 살 안 찌고 너무 허약하고 힘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건강과 다이어트 소식 어찌 안에서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